안녕하세요. 심재훈입니다. 22년 3월 오늘 현재 시황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좀 순서를 준비해 봤어요. 부동산 시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거하고 많이 접근하시는 그 지역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하는 부동산 지인 두 가지 사이트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 이제 시황 요즘에 많이 조정장이기도 하고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좀 답답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표로 나타나는 매매 전세 현황 이제 시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KB 부동산 주간 시세의 추이를 보는데요. KB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통계라는 탭에 들어가면요. 주간 차트하고 월간 차트 두 가지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자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2월 28일자 자료가 최신이더라고요. 원래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지난주에 한 3월 5일 정도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월 28일자가 최신이라서 그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주간 그 시계열 자료 첫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먼저 매매 가격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전세 가격의 그 지역별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년 말 대비 상승, 전년 말 대비 하락. 예, 그래서 금주에 대한 상승 하락, 그 연간에 대한 상승 하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위로 올라와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은 상승이 많이 된 데들은 전부 다 수도권이 없어요. 금주도 그렇고 이제 연간도 그렇죠. 하락률도 보시면은 하락률은 지금 수도권이 몇 군데에 껴 있고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이제 유명한 대구가 이제 몇 개에 껴 있죠. 그리고 세종 2021년 내내 침체였던 지역이 이제 하락률 이제 상위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곳들이 지방이 많죠. 주간하고 연간 모두 지방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강세가 보이고 수도권들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다. 지금 수도권들이죠. 상위권들이 하락에서 상위권들이요. 좀 요 추이를 일단 보고 들어가시고 이게 그 주간 시계열 엑셀 파일에 나오는 이제 첫 화면에 이제 밑에 시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매매 증감, 전세 증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요 색깔이 그 붉은색이 강할수록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 파란색이 강할수록 이제 하락이 나타난 거죠. 세종은 연간 내내 계속 침체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강해지는 모습이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광역시 그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쭉 예, 추격을 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11월까지는 좀 강세였다가 11월 이후에는 보합장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서울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여기 인천 이런 데들은 0.01, 0.01, 0.02 그러니까 사실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락으로 나타낸 데는 이제 대전, 세종 같은 이제 지방 광역시 일부가 하락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증감률에서 경기도를 쭉 볼게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11월까지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이후에 사실 거의 보합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지수상으로 사실 뭐 그 기사에서는 자극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디가 금매가 떨어졌다, 1억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은 뭐 매매하고는 달리 그 11월까지의 모습이 그 상승이긴 하지만 매매 가격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고 세종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입주 물량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합장인 거를 볼 수가 있고 일부 대구 같은 입주 물량이 많은 데들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전세 증감 가격 증감률 이제 경기도만 본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다 보합장인데 입주 물량이 많은 안양 그리고 의정부, 광명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성같이 오르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사에서 자극적인 얘기로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보합장이다.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는 시장이라는 거를 지수로 나타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매거래 지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지수를 가지고 그래프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이게 이건데요. 기간을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시점부터 지금까지로 나타냈어요. 5년 동안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요 색깔, 그다음에 경기가 노란색, 그리고 전국이 파란색, 인천이 회색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19년 지수를 100으로 놨으니까 여기 대비해서는 이제 서울이 이제 다른 인천 경기보다는 조금 덜 오른 걸로 나타낼 수 있지만 2017년 시점부터 2019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거래 지수는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고 인천 경기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서울을 추월해서 나타낸 상승률을 봐서 서울의 상승세를 많이 따라갔다. 그리고 전국의 상승세는 서울, 인천, 경기보다는 아직 좀 밑에 있는 추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세거래 지수는 그 매매거래 지수보다는 그렇게 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인천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인천 경기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인데요.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지금 인천, 경기, 전국 시점 모두 지금 한 65% 선에 이렇게 걸려 있고 서울도 지금 55%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2006년, 7년 상승장 끄트머리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35%였고요. 전국 수치도 한 45% 선에 거쳐 있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전세가율이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많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전세가율은 우리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인천, 경기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상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하락의 요인을 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찾기는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거래량 추이를 볼게요. 여기는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가 있고요.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경기 부동산 포털이 있거든요. 인천은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이 거래량 정보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계속 월별로 다운을 받으면 그걸 누적해서 자료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시성 있게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은 국토해양부에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죠 이제 바뀌어서 예, 그럼 서울하고 경기도 것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 서울 부동산 정보관장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들어가면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 거래 정보 이 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래 정보의 거래 현황 이 탭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형태를 여기를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 다가구 매매 다세대 연립 이렇게 하면은 요 숫자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최근 1년 동안에 아파트 수치가 나오는 거하고 아까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을 합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이 단독 다세대 연립이고 노란색이 아파트예요. 제가 최근 1년 것만 봐서 그렇지 사실 2020년, 19년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사실 더 높아요. 서울도.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아파트 거래는 줄더니 지금 최근 1년 동안도 보면은 지금 비아파트도 빌라 다세대 연립도 거래량이 쭉 줄어들지만 아파트의 거래량 감소세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러니까 아파트 비아파트를 막론하고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아파트의 거래량이 대단히 빠르게 줄고 있다. 그리고 2019년까지 보면은 이 거래량이 많다 적다의 기준선이 사실 5천 건이었어요. 월 5천 건. 근데 지금은 월 5천 건은커녕
지금 1000건 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은 시점 이래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가장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거래량 통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긁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아파트, 비아파트 이제 추출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거래량이 훨씬 높았죠. 근데 경기도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가 많아서 아파트 분양권이 된 신축 아파트, 5년차, 10년차 이런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그 경기도 아파트의 거래량도 이렇게 추세가 쭉 내려오고 있고 빌라 다세대도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실거래가 신고는 현재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월까지는 딱 확정된 진성 데이터고 2월 달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3월 10일이니까 2월 10일 이전에 거래된 거는 확실히 다 들어가 있고 2월 11일 이후에 거래된 것들은 대부분의 신고가 들어가 있을 거지만 신고가 아직 안 된 것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2월 데이터는 거의 1월보다는 줄어든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달은 아직 며칠이 안 됐으니까 신고가 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감소한 정도가 아니라 폭감했다라는 추이를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수도권 수요 입주 물량 전망을 볼 텐데요. 이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본 겁니다. 이거 지인 사이트는 대부분 보실 줄 아시기 때문에 볼게요. 여기 연별 수요 입주 그 그래프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수요 그래프거든요. 이 수요 그래프는 그 산식이 똑같습니다. 그 총 그 해당 그 조회되는 인구수의 0.5%를 곱한 것이 요 수요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200만 정도니까 5,200만의 그 0.5% 지금 현재 수요이고요. 네. 그럼 현재 입주 물량이 우리가 22년, 23년, 24년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25년은 아주 적은 걸로 돼 있죠. 요거는 아직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물량들이 아직 접수가 다 안 돼서 그렇고 실제 한 24년쯤 가면 이제 요만큼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전국 데이터는 뭐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세 개만 놓고 볼게요. 여기 경기가 보라색, 인천이 그 옅은 파란색, 서울이 이제 그 청록색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22, 23, 24 지금 22년, 23년까지는 공급이 더 많고 24년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을 거예요. 24년에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각각 이렇게 보면은 자, 서울 보세요. 입주 물량이 언론지상에서 서울 입주 물량 부족하다 하는데 서울 인구가 대개 1000만이 조금 안 되니까 한 4만 8천 세대 정도가 되어야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2만 5천 세대, 내년에 2만 6천 세대, 다음에 1만 4천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24년은 이제 여기서 좀 접수가 더 되겠죠. 근데 이게 그 23년도 데이터가 원래 한 3만 8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2만 6천으로 꺾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둔촌주공이 입주일차가 밀렸어요. 원래 23년 8월이었다가 최근에 나온 기사로 24년 5월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이 여기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4년 물량은 여기서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공급이 많죠. 우리 택지가 들어올 게 많으니까요. 특히 화성, 그다음에 파주, 뭐 김포 일부 지역에 계속 들어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천은
22년, 23년에 엄청나게 많죠. 지금 42,000, 46,000인데 여기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게 검단이 합쳐서 88,000 중에 검단이 5만 세대예요. 근데 검단은 지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행정구역이 그 김포였거든요. 지리적으로도 김포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단은 인천 수요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 수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한 요 정도 추이로 인천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서 충족하지 못한 수요가 경기도 인천에 이제 초과 공급 물량으로 간다라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미분양은 지금 전국 미분양이거든요. 지금 한 14,000세대까지 갔다가 지금 16,000, 7,000으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요건 지방 미분양이에요.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인구 비율로 51%인데 이 16,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차지하는 게 지금 1,100세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미분양 추이가 뭐 바닥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 거고요. 경기,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인천 보시게 되면 계속 공급 초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거의 역사상 최저 바닥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수요가 미분양이 계속 안 날 정도로 계속 수요가 채워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물량을 계속 받아줄 만한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대략 정리를 해보면은 한 5가지를 꼽았어요. 21년 11월 이후에 매매 전세 시장 모두 소강 상태고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대개 거래되는 것 중에 30%는 신고가가 나오고 30%는 금매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증여나 뭐 이혼 같은 걸로 뭐 막 30%씩 떨어지는 거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조합장이다. 거래가 아주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좀 튀는 거래가들이 많이 보이는 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어제 이제 치렀던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대출 규제를 비정상적으로 해놓은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3년간 서울은 만성 공급 부족인데 인천, 경기에서 충족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천, 경기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검단 같은 곳에서 입주를 하면서 주택 수요를 충족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수도권 미분양은 1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의 미분양 물량에서 차지한 비율도 한 7%밖에 안 되고 역대 최저치로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재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좀 앞으로 하락 요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곧 정상화가 되겠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2020년 7월 10일에 70대 책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매물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2022년 7월 또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못 쓰는 수요들이 올라버린 전세 가격을 감당을 못하고 이게 저가 매매 시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려난 임대차 수요가 이 매매 시장의 수요로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견해거든요. 특히 저가 매매 시장으로요. 왜냐하면 올려가는 전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매매 시장으로 와도 좀 저가 시장으로 올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제 견해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왜 그 심지현 대표님한테 시황 브리핑을 부탁을 드렸냐면,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지났으니까 아까 제가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던 15% 예측을 왜 했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지금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올해 15%, 내년에 한 12% 정도를 예상을 보는데 그 근거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제 기조 자체가 좀 바뀌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됐으면은 지금 부동산 투자가 더 어려워지지만 한 4, 5년 있다가 크게 먹을 것 같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보수가 되면은 지금부터 막 먹지만 결국엔 좀 덜 먹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답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부동산 문제를 여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된 게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해결된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 옥주현학까지 모든 걸 좀 다 스탠바이 시켜놨는데 그냥 스톱인 거죠, 스톱. 요게 제 느낌에 4월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거 자료로 지금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네. 오늘 보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